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그런 성격인 걸 이해해야 돼요. 그 현타가 어느 날 되게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폐해 중에 하나가 바프라고 생각하는데, 키슬님, 정말 반갑습니다. 한 길만 계속 걸어오셨는데 지금도 식단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럼요. 9년 차고요. 곧 있으면 10년 됩니다. 단순히 본인 식단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에서 공인 전문 강사로 코칭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MBTI처럼 그냥 성격 유형 검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인간을 관찰한 빅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체계화를 시키고 현대 심리학이랑 접목시켜서 성격 유형 검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애니어그램이고요.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절차를 밟아서 전문 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이랑 접목을 시켜서 몸만 봐드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만 봐드리면 또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봐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성격 유형과 다이어트 방식이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연관이 있나요? 크게는 한 5가지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이 다이어트 철저하게 지켜야 돼. 내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키토제닉은 탄수화물을 20g 이하로 줄여 먹으라고 했어. 1g 막 이런 단위까지 다 재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뭐 아니면 도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을 지켜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지켰어. 오늘은 망한 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이 완벽해.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해서 몇 킬로를 뺄 거야 라고 작정을 했으면 식단 빡빡빡빡 이런 음식만 먹을 거고, 이거 절대 안 돼. 1시간은 운동이 아니지. 산책은 운동이 아니야.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짐에 가서 1시간은 운동을 하겠어. 딱 정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죠. 어렵냐고요. 그거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도 엄청나요.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고 지치고, 그러면 보상 심리가 막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참다가 그게 폭식으로 팡 터져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하냐면 내일부터 또 계획을 막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이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하는 점은,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그런 성격인 걸 이해해야 돼요.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이 중간 값을 허용을 안 한다는 게 이분들의 문제예요. 오죽하면 립색도 하늘 안에 같은 핑크가 없다며. 진짜 표현 너무 좋다. 그것처럼 이해가 쏙쏙돼요. 내가 꼭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정말 다이어트가 맞나? 이게 정말 운동이 돼? 라고 싶을 정도로 기대치와 수준을 낮춰서 단계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제가 다이어트 코칭하면서 좋아진 사례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단계를 차근히 밟아보신 분들이거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이 단계를 무시하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 가겠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게 진짜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시는 게 이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일기를 쓰시거나 그런 스스로를 계속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뇌를 꺼내서 보는 것처럼 제3의 인물처럼 나를 맞아요. 보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또 완벽을 추구하고 있네. 내가 또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네. 난 가능한 단계로 천천히 서서히 즐겁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5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 완벽주의를 네. 우리가 다뤄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나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 분들, 나의 어떤 행복과 편의보다 남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난 이제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을 거야. 러브에코님이 알려주신 것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우리 소희 과장님이 떡 좀 먹어봐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내 소중한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떡밥빵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카페를 막 갔어요. 디저트를 먹재요. 나는 안 먹기로 했는데 근데 또 내가 안 먹는다고 하면 기분들 상해할까봐 네, 저 그거 먹을게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배려의 아이콘. 맞아요. 이분들은 좋게 말하면 배려의 아이콘이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듣고 보니 이런 유형도 한국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엄마들 특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들을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막 해주고 사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지? 그 현타가 어느 날 되게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폭식증으로 또 올 수 폭식으로 올 있겠네요.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남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도 않은데 누구를 건강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제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비행기를 타면 앞에 안전수칙 리플렛이 들어있어요. 그거 열어보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아이를 먼저 씌우는 게 아니라 부모 본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아이 살리겠다고 허둥지둥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꼭 다이어트라는 게 꼭 날씬해지고 예뻐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다운 나로 살고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일단 나 자신을 먼저 돌보자. 그러고 나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만큼 실컷 도와줄 수 있다. 이걸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고, 내가 거절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 관계가 끝나?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이어트 할 때도 본인의 성격을 정말 많이 알아야겠다는 느낌이 진짜 드네요. 그럼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좀 이렇게 독특하신 분들인데 당장에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거나 새로운 것만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가 나오면 당장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 새로운 천국인 다이어트 모든 거 다. 네, 호기심 천국인 거예요. 뭐 너무 궁금하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처음 나왔어요. 어머 저거 뭐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삼겹살 기름을 막 퍼먹어. 오 신기해. 나 저거 해볼래.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저게 너무 신기했어. 그러면 전혀 아무 공부도 하지 않은 채로 어머 신기해 하면서 무조건 실행력이네. 실행력은 진짜 좋으신 거예요. 어. 고민만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돌진. 그러면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탄수화물만 줄여 먹으면 된대. 나이스 해가지고 감미료 막 엄청 들어있는 키토 간식 이런 것들을 아무 원재료 한번 안 읽어보고 막 드신다든지 뭐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식단에 다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몸의 부작용을 좀 많이 겪으실 수 있는 거죠. 직격탄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죠. 오셨을 때는 어느 상태냐면 이미 많은 걸 잃으신 상태로 좀 오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몸이 다 망가진 네, 상태.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어. 병원도 여러 군데, 검사도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시면 차분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급선무. 얇고 넓게 사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게 득이 되는 성격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건강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그렇게 산 것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드리고 내가 한 군데로 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 몸을 조금 더 차분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가죠. 책도 많이 읽으시게 해드리고 읽으신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져요. 네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국에서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남한테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성격 유형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에 관심사가 항상 있으신 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단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동기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도 심하고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도 있고 최단 기간에 빨리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날씬한지, 얼마나 예쁜지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과시하듯이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격 유형으로 태어났다면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난 폐해 중에 하나가 바프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제 저는 7월 1일에 바프를 찍으러 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찍으려고 하는 바프는 일반적인 바프가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내고 특히 여성이 바프를 찍으려고 하면 체지방 커팅을 정말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면 거의 굶다시피 해요. 인스타그램 딱 올렸어. 사람들이 칭찬을 막 해줘. 그 황홀한 기분에 젖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프 속에 나를 진짜 나로 생각해 주는 거죠. 실제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병든 시각을 좀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네, 죄송하지만 오만한 나올 수 있는 타입인데 내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A 식단을 했었어요. 뭔가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B 식단을 했더니 살이 빠진 것은 물론 내 건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나한테 B 식단은 종교와 비슷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식단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 식단을 했을 때 맞고 어떤 사람은 B 식단을 했을 때 맞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조차도 A 식단을 했다가 맞았다가 내 몸이 변해가는 맞아. 과정에서 A 식단을 벗어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경험한 그 효과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이걸 너무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본인한테 맞으니까 본인은 그걸 유지하고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마저 어떻게 막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피차 좋지 않다. 서로의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가장 변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잘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미 잘하고 있다고 어. 생각하시거든요. 본인이 이미 겪으셔야 되는 어떤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어요. 키토제닉 식단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느끼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지식이 평생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좀 기억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뒤집혀져 있을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주지하고 있으면 건강하게 식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